자, 이번 시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기용 결제수단에 의해서 대금을 결제받으면 즉 물건 팔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을 발급하게 되면 그 발급 금액, 결제 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빼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자, 카드를 팔았다고 해서 잘했다고 빼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취지를 보면 예전에는 손님들이 카드를 많이 안 썼을 때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나면 그냥 현금만 받고 이걸 다 부가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잘 빼먹고 한단 말이에요. 매출 누락이겠죠? 매출 누락도 되고 부가세 신고도 빼먹고 안 내게 되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 과세 매출 다 잡히는 거야. 그래서 부가세 부담이 커져.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한참 전에는 카드 단말기를 안 놔두거나 고장났다고 하거나 그래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만큼은 부가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잘해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음식점들에 손님이 갑자기 카드를 끊음으로 인해서 과세가 다 포착이 돼서 부가세가 부담이 늘어나니까 어느 기간 동안만큼은 좀 봐주겠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적용 대상 사업자를 보면 그러니까 영세한 사람들은 거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흔히 보는 소매업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제외되는 사업자가 있어요. 법인 당연히 안 봐줍니다. 취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세 저항이 생길 것 같으니까 영세한 사람들 카드 결제 때문에 잡히는 과세 표준을 너무 부가세가 많이 나오니까 빼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법인은 봐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재화 용역 공급과액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도 등치 큰 해라고 해서 봐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개인 사업자 중에 매출액이 10억이 안 되는 영세한 사업자,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람,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여기 영세한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직접 연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 그 다음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해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간이과세자 중에서 영수증만을 발급해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여기 간이과세자도 4,800이 초과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영세한 간이과세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실기에서는 다루지 않겠고 객관식에서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물건을 상대방이 결제해서 내가 팔았다고 해서 공제해 준 사람은 영세한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이 그다지 큰 건 없고. 자, 프로그램 길라잡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 탭에 신고 부족 명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탭을 선택하십니다. 들어가서 조회 기간에는 신고 기간을 입력하시고 상단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이 찍히고 자, 신용카드로 발행한 금액, 이 신용카드인지 직불카드인지 선불카드인지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으로 팔았는지를 구분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세냐 면세냐 봉사료는 거의 나올 일 없으니까 빼고 그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여기에 입력할 필요가 없는데 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가 같이 결제가 중복적으로 됐다. 그러면 여기다가 치고 그 내용을 여기다가 같이 치도록 하고 있어요. 혹시 계산서가 발행이 됐다 그러면 여기다가 계산서 발급 금액을 치고 그 중요한 거는 여기는 다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됩니다. 공급 대가로. 구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냥 순수하게 카드만 결제했으면 요 밑에가 나오지 않겠죠. 근데 카드 결제한 것 중에 신용카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게 있으면 여기도 찍고 여기도 같이 찍으라는 얘기예요. 둘 다
공급 대가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문제 실기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문제를 주식회사 부가가치에 선택해서 입력하십시오. 출제된 문제 딱 두 문제만 살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1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해당 란에 추가 반영하고 지금 이 자료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십시오. 그다음 여기에 제시된 자료 이에는 없는 걸로 보고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불러오는 자료 무시하고 요거를 메인 매출의 전표 입력에서 불러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부가세 신고서에 가는 자리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거 있으면 저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고 자, 이렇게 두 건 있네요. 살펴볼게요. 둘 다 매출이겠죠. 제품 공급가액이에요. 부가세 별도고 자, 판매하고 뭐가 발행되냐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제를 카드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됐고 결제가 카드로 된 경우 그럼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세금계산서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던 분기에는 카드 결제라고 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사업자인 이연길에게 제품을 팔았는데 얘는 그냥 단순히 카드로만 결제합니다. 세금계산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됐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 하나는 그냥 신용카드로만 결제한 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자, 하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하나는 신용카드. 자, 첫 번째가 세금계산서 500만 원짜리니까 발행됐죠? 그럼 과세니까 여기에 찍힐 거예요. 여기다 넣어야 돼. 500에 50.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는 신용카드로만 한 거죠. 카드가 없고.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자리에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거를 메인 매출에서 입력하면 여기는 11번 과세를 찍으면 당연히 갈 거고 여기는 17번 카드 과세로 하면 당연히 이렇게 찍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이고 자, 이 중에 이제 카드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서식을 작성하자는 얘기죠. 자, 조회기간 4월부터 6월 입력하시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엽니다. 상단에 인적사항. 그래서 손으로 하려니까 둘 다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면세는 없고 자, 과세가 되는데 여기는 공급 대가를 입력합니다. 대가. 그래서 여기에 500짜리에 공급 대가 550에 여기 카드는 대가죠. 그래서 220을 한꺼번에 여기다 칩니다. 카드 자리에다가, 아니, 과세 자리에다가, 그리고 유중에 세금계산서 발급된 게 있지. 그거만 별도로 여기에다가 다시 대가로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게 문제 다예요. 그래서 이제 출제 형태는 다 이게 다인데, 이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원래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면 11번 과세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저기 이제 분계 유형에 가면 혼합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단에서 이제 카드 거래처 걸고 미수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이게 세금 계산서라고 읽고 여기 혼합을 눌러서 분계를 여기다가 카드를 집어넣어도 카드인지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서식을 이런 방식으로 입력해서 끌어오면 안 옵니다. 그래서 뭘 알려줘야 되냐면 제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4번 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 카드는 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딱 이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이 서식을 자동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자, 유형은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됐다. 그런데 상대방이 카드로 결제했다. 그때는 혼합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카드를 써야 돼. 그래야 여기에 550에 550이 자동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그때 쓰는 이 기능이 카드예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 그냥 단순히 카드로 팔았는데 결제 수단을 카드 이렇게 해도 뭐 틀리다고 하진 않죠. 근데 그 기능이 바로 이거란 얘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진짜 카드만 있는 거 있죠. 진짜 카드만 있는 것은 그냥 17번 카드 과세를 하면 이 유형 자체가 카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컴퓨터가 여기 뿌려요. 그리고 여기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안 뿌리겠지. 논리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 메인 매출에다가 입력하지 않고 곧바로 요 소식에다가 오라고 하니까 둘 다 카드면 여기를 대가로 치고 그 중에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게 있으면 여기 또 대가로 치고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해당 란에 추가 반영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작성,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는 것을 보고 회계처리 생략, 부가세 신고서 작성 똑같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계표 두 건 나왔네요. 자, 보니까 제품을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 얘는 단순히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유형은 17번 카드과세 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품을 공급하고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러니까 메인 매출 입력할 때는 유형은 11번,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분기에는 4번 카드를 입력을 해야 이제 우리가 볼 서식에 자동으로 뿌려진다는 거 설명드렸죠. 아까 첫 번째 문제는 요것이 위에 있고 요것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카드만 있는 거, 얘는 카드하고 세금계산 같이 있는 거 두 개가 섞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일단 삭제 한번 하고, 자, 첫 번째가 카드만 있는 거잖아요. 카드 있는 대가. 카드니까 여기다가 공급가에 세액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금계산서죠. 세금계산서 쓰고 별도로. 자, 그리고 이제 요 자리가 아까도 봤었는데 요 자리는 시험에서 답안으로 채점을 매일 때도 있고 안 매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여기다 써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회사가 법인이잖아요. 법인이니까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요. 응? 법인과 10억 이상의 개인사업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17번 카드 과세를 입력을 하면 보세요. 아까처럼 180 얼마를 입력하면 여기에 이렇게 찍혀요. 여기 찍히고 자동으로 여기 찍혀요. 왜냐하면 작성 서식 방식이 작성 요령이 그래. 다만 공제를 못 받으니까 숫자가 안 뜨는 것 뿐이야. 그래서 자격시험에서는 요 자리 있잖아요. 뭐가 됐건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 때도 요 자리에 숫자가 있으면 이것은 공급 대가로 요 자리로 오는 게 원칙적인 방법인데 요 자리를 답안을 표기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또 했어. 이 신청 들어오면 또 안 해도 맞다.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넣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받든 못 받든 여기에 있는 거 여기다 넣는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똑같죠. 이제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둘 다를 공급 대가로 187하고 330을 여기 합쳐진 금액 이것이죠. 187 대가, 330 대가 합쳐진 것을 여기다 모두 다 쓰고 이 속에 세금 계산서만 별도로 여기다가 대가로 치는 거야. 이 세금 계산서 300만 원짜리죠. 여기다가 대가로 다시 넣어주면 되겠다. 이게 여기에서 출제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뭐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현금 영수증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런 정도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다지 복잡한 건 아니니까.